호흡을 중심점으로 두고 임명상을 하는 것과 눈앞의 감각에 중심점을 두고 임명상을 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라고 하셨는데요. 그 호흡을 중심점으로 두고 임명상을 할 때는 호흡이라는 어떠한 기둥에 무언가를 묶어두고 여러 가지 저에게 오는 생각과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관찰을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감각에 중심점을 두는 것은 사실 조금은 그 바꾸면서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정착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개의 차이점은 그 눈앞의 감각에 중심점을 둘 때는 그냥 그 위에서 제 생각이나 들리는 소리나 제 감각이나 감정들 자체가 그 위에서 일어난다라는 감각적인 느낌이 조금 있고요. 호흡을 보면서 관찰을 할 때는 호흡을 들고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개가 차이점인 것 같은데 최근 며칠 동안은 조금 그런 차이점들이 명확하게 느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코끝을 보는 것, 코 있는데 삿대를 두는 것, 면전에 삿대를 두는 것, 임명상으로 나아가는 순차적인 대상의 전환들이거든요. 일단은 제가 앉으면은 항상 임명상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처음 시작을 할 때 온명상이 능숙해지기 전까지는 온명상과 임명상이 달라요. 그런데 온명상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임명상도 익숙해지면 온명상과 임명상이 같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온, 오프, 온오프, 인, 아웃 이런 명상 순서가 의도적이라는 뜻이에요. 상호간에 축적을 해서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온명상이 임명상과 같아지냐면 온명상이라고 하는 건 힌트를 하나 드리면은 자, 요걸 보기로 했어. 근데 요거를 보는 거를 놓치진 않았는데 이걸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죠. 네. 문제는 이걸 아예 놓쳐버리고 일로 가면 그때 이제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명상을 할 때는 온명상을 하는 힘이 어느 정도 커지면은 잘 놓쳐요, 안 놓쳐요? 딴 걸 보면서도 잘 안 놓치죠. 그러니까 면전에 자신의 삿대를 둔 채 다른 경험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질 않으니까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라. 그러면 그냥 자신의 면전에 삿대를 둔 채 다른 경험들을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명상이 임명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임명상이 쉬워지려면 그래서 온명상의 힘이 커야 돼요. 근데 그 중간에 대상을 조금씩 삿대의 질에 따라서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는 분명한 대상을 보는 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과 코의 촉감이 만나는 곳 이게 가장 분명하니까 그 느낌, 촉감을 보도록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삿대의 질이 조금 더 좋아지면 굳이 그 촉감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여기다가 삿대를 두고 있고 그 바운더리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을 그냥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삿대의 질이 더 좋아지면 그냥 면전에다가 자신의 삿대를 둘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면전에. 그런데 그냥 그 면전에다 삿대를 둘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삿대가 있으니까. 이게 삿대의 질이 좋아짐에 따라서 일어나는 대상의 변화들이에요. 근데 어려운 걸 따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두 가지를 바탕으로 조언을 해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시간을 얼마나 축적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터뷰의 내용이 달라져요. 시간이 축적됨에 따라서
어떤 수행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이렇게 듣다 보면 쓰는 용어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러면은 얼마나 시간을 했죠? 라고 물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대상을 전환시켜드려요. 남이 한다고 그거 따라할 필요는 없고요. 분명한 느낌이 점점 불분명한 것으로 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가면 그만큼 사띠의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온명상 먼저 능숙해지시고, 능숙해지시면 인명상하고 구분이 안 될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 어느 순간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뭐라 그럴까 하면은 그냥 이제는 다른 대상 보지 말고 면전에 마음을 두세요. 그리고 이게 되면은 뭐가 장점이냐면 사띠가 쉬워지는 것도 장점이고 그거 말고 일상에서의 활용도가 훨씬 높아져요. 어떤 경험을 하든 사로잡혀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막 자기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막 번뇌를 하다가도 그냥 문득 기억이 나면 면전에다가 곧바로 자신의 마음 챙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면전의 마음 챙김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건 사띠의 질을 금방 회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면전의 마음 챙김을 한 상태에서 그냥 경험을 이어나가는 거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한동안 또 그걸 연습을 해보세요. 코끝에 이런 바운더리에다가 사띠를 두고서 일상을 경험하는 것과 면전에다가 사띠를 두고서 일상을 경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활용도가 어떻게 다른지 요걸 또 한동안 관찰을 해보세요. 네. 일상에서 네. 둔다는 건 지금 실생활에서 두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지금 정자세한 데서 일상생활을 갖고 오려는 소리예요? 지금 면전에다가 마음을 두면 느껴지나요? 이물감으로. 분명한 이물감이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시면 코끝에다가 마음을 두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사띠의 질이 좋아지고 본래 가지고 태어난 집중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원래부터. 이런 분들은 에너지에 대한 민감도가 높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기 마음, 자기의 주의력이 분명한 이물감으로서의 에너지로 느껴져요. 이렇게 컨디션이 좋을 때는 면전에다가 마음을 두는 게 쉽고, 그리고 분명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여도 본인에겐 현실로 경험이 되잖아요. 자, 여기도 봐보세요. 그 사띠에는 주체가 있나요, 없나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경험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라니까? 아니, 갑자기 이제 사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혜에 대한 이야기로 간 건데, 응용을 잠깐 해보자 이거예요. 눈앞에 자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이물감으로 경험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에겐 그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실체는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경험은 다 이런 거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경험들은 주체는 없는데 경험은 있는 거예요. 호흡의 사띠가 모아졌다.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환되는 느낌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자연스럽게 그냥 면전으로 가죠, 당연히. 호흡이 면전에 있으니까 당연히 면전으로 가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중심점을 바꿀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 건 그냥 제가 곧바로 딱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지금 면전의 마음 더 보세요. 이물감이 느껴지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못 한다면 이거는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남이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남이 알아요, 내 파측적이가 알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본인이 그 느낌이 잡기가
훨씬 더 쉬워졌고 분명해졌다. 그럼 그때는 이게 대상이 안정적이잖아요, 이제. 그럼 대상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안정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는 이 대상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라. 모든 사띠는 동등해요. 그냥 이 책상 만질 때 이 느낌은 분명하잖아요. 여기에다가 마음을 두는 것과 불분명한 것에다 마음을 두는 거는 똑같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을 둘 필요가 없어요. 굳이 다른 거 복잡해 보이는 걸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것도 명확해지면 이제 이걸 안 쓸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용도가 다르다는 것. 제가 그래가지고 일상에서 면전에다가 사띠를 둘 때 어떤 활용도가 있는지 이제 한동안 코끝에 둘 때와 면전에 둘 때 병행하면서 그 차이를 경험해보고 관찰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사띠 수행을 하는 것에서는 똑같은데 그거 말고 활용이 다르다.